안녕하세요. 결국엔 달콤한 인생 달콤 언니예요. 오늘은 이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마세요. 만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동생이라면 뜯어 말립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제는 항상 갖고 들어가야 돼요. 관계란 정답이 없다. 그죠? 모범 답안만이 존재할 뿐이다. 요거를 우리가 항상 좀 깔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그걸 알면서도 찜찜해, 긴가민가해. 알면서도 여러분의 삶을 어둠 속으로 막 끌어당기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정답 없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 알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랑 만났을 때 훨씬 더 나답게 살 수 있는지, 내가 행복한지, 편안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전 영상에서, 이쪽 해야 되나? 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좀 편하고, 또 내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생각하세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기 외로울 때, 심심할 때, 시간 났을 때 연락하는 사람들은 걸러야 해요. 그런 사람들과 엮이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 연락하거나, 술 취해서 연락했을 땐 진짜 내가 이걸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이런 분노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연락했거나, 뭐 술을 마시기 위해서 연락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기억해 하셔야 된다는 거. 연락이 안 돼. 뭐 사귀는, 썸 타는 사이입니다. 또는 오래 만난 연인이에요. 바쁘다거나, 미팅이 있었다거나, 과제가 있었다거나, 팀 회의가 있었다거나, 대학에서 조별로 뭘 회의를 했다거나, 모두 멍멍멍멍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살아보니까요, 저도 진짜 바쁜 시기도 겪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 진짜 바쁘거든요? 근데 진짜 바빠도, 여러분, 똥은 싸요. 그리고 진짜 바빠도 물은 한 모금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오늘 똥 쌀 시간도 없었다. 물 한 번 마실 시간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있는 건 괜찮아. 근데 매번 반복돼. 늘 그래. 또는 안 그래던 사람이 최근에 계속 그래. 이랬을 때는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똥 쌀 시간 있고요. 물 마실 시간 있거든요. 잠시 걸을 시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지 못하면 카톡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는 한 할 수 있다. 아니다. 마음만 있으면 손가락이 부러져도 할 수 있다. 왜냐면 카카오톡에 마이크 누르면 보이스로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게 없다라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인 거다. 그래서 핑계 속에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 사람은 만나지 마셔라. 라고 언니가 단호하게 외쳐보겠습니다. 만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 이런 곳에서 직원,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 대하는 방식이 거칠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위협적이거나, 지시적이거나, 이러면은 다시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못 고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잘 못 고쳐요. 그 사람은 언제 고칠 수 있냐면 바닥을 찍어야 고쳐요. 그리고 바닥을 찍어도 안 고쳐지고 이상한 데로 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연애 초반에 나에게 어필할 때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도파민 뿜뿜, 자신이 하는 그런 모습에 깜짝 놀랄 만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도파민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왜 우리가 사귀고 한참 있을 때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변하냐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변하냐고 하는데, 사실 변한 게 아니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뿐이죠. 안녕.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특히나 다른 타인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휴대폰 액정 있죠. 휴대폰을 놓을 때 나랑 밥을 먹는다거나 데이트를 할 때 휴대폰을 이렇게 위가 보이게 놓는 게 정상이죠. 이런 보통 액정을 다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는 게 정상인데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집어 놓는 사람, 주의 요망입니다. 특히나 나랑 사귀는 사이인데 계속 이렇게 놓던 사람이에요. 또 어느 순간 뒤집어졌네? 주의 요망, 의심병을 돌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그런 거 있어요. 저 또한 여러분, 나는 배신, 배반 이딴 거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상대도 당연히 안 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나쁜 놈, 나쁜 짓도 해본 놈이 알지 안 해본 놈은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 그냥 이렇게 돌려놔도 그냥 믿어. 그냥 그러나 보다 해요.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얘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될 연락이 온다거나 전화가 온다거나 등등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사람들 피하시고요. 전화 통화를 여러분 앞에서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전화 통화를 여러분 앞에서 했었는데 최근 들어 어디 가서 하더라. 중요한 전화야. 또는 뭐 누구야 이러면서 되게 다른 데 가서 이동해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뭐 이러는 거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생활이나 자신의 지인들, 자신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감추는 행동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조금 걸러주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짬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세, 허풍 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습관화된 허풍, 사소한 허세, 입만 열면 뻥!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처음엔 되게 멋져 보여요. 이 사람이 이게 허세인지 허풍인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으니까 뭐 좀 잘 나가 보이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근사해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속빈강정이어서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속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뭐랄까, 되게 자존감도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또는 무시할까봐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모습 그대로도 사랑해 줄 수 있는데, 뭐, 내 모습 그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두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허세허풍 이런 얘기하면 외제차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외제차 모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뭐 돈 잘 벌고 이걸 내가 소비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외제차 모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잘 나가 보이려고 이제 외제차를 끄는 경우는 여러분의 월세방에서 그분의 자동차 할부를 같이 갚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소득에 대비해서 좀 똑똑하게 소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조절이 안 되는 사람 피하세요, 여러분. 이 조절은 게임, 술, 도박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하는 능력은 사실 책임감과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게임을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면 좋죠. 근데 막 데이트하고 가서 이 남자가 집에 갔는데 연락이 안 돼. 왠지 봤더니 게임하느라고 아예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뭐 같이 이제는 뭐 자취방에 놀러 갔어요. 또는 뭐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게임을 시작해요.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가 그냥 게임을 좀 해볼까? 게임을 시작해. 그래서 내가 막 뭘 만들었어. 그래서 같이 먹자. 그래서 배고프지 하고 밥을 같이 먹자 했는데 지금 게임한다고 막 짜증을 내. 이런 사람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정적인 또는 편안한 생활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피하셔야 되고요. 술을 마시는 거 같이 즐길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어릴 땐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조절이 미흡할 수는 있는데
나이가 들고 내가 이제 무언가 이제 책임져야 될 어떤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의 여자친구 또는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을 두고 먼저 취해버린다거나, 먼저 그냥 인사불성 정도 있잖아요. 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그런 분들은 사실 되게 안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나를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좀 책임감을 가진 사람,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추천한다라는 이야기를 달콤 언니는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우리 동생분들 만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 해줘도 내가 그거를 겪고 있을 때는 잘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냥 좋으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당해봐야. 늘 피임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 믿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되게 아끼는 친구가 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남자와 만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할까? 좀 말리고 싶을까를 고민해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잘 헷갈리고 결정이 안 될 때는 한 발짝 이렇게 멀어져서 제3자,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 옆에 딱 놔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말릴 것 같은지 지지하고 응원할 것 같은지 그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조금 더 간결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내 친구들이 그건 아니다 아니다 할 때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막 이딴 소리 했거든요. 네,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멀리 바라보는 거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 얘기가 다 맞더라고요. 좀 나이가 어릴 때는 이런 걸 경험해 보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나쁜 남자도 좀 만나봐야 정말 좋은 사람, 진국인 사람이 내 옆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알아보고 귀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착한 남자, 그런 진국인 남자는 처음부터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쁜 남자를 한번 만나보면 그런 진국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내가 되게 잘해주고 아껴야겠다라는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나쁜 남자한테 대어보는 것도 진짜 쓴 약 먹었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피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경험도 사실 도움은 되지만 그런 나쁜 남자와 진실 없는 사랑에 여러분을 온전히 던져서 아파하지는 않길 바라는 게 또 달콤 언니의 마음이고요. 당신을 이해하고 또 바라봐 줄 수 있는 당신의 장점들을 더 많이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랄게요. 왜 지지와 응원받는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어렵고도 고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달콤한 힘은 바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주변에 내 옆에 지금 당장은 없을지언정 내가 나 스스로를 굉장히 귀히 여기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은 달콤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 더 유익하게 돌아올게요. 안녕.